유성치 운용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네. 그리스 위기감으로 많이 흔들렸습니다. 시장이 네. 흔들린 가운데 오늘 또 중국 증시는 현재는 또 4.6%까지 빠지고 있는데요. 반대 매매가 좀 중국 증시 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이런 악성 매물이 소화된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기 위한 전략들을 오늘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그동안은 제가 그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유망 트렌드나 기업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주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지금은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리스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들이 뭐냐면 시향입니다. 그러니까 시향이라는 것은 제가 주식 투자를 그동안 오랫동안 해오면서도, 맞출 때도 있었지만 틀릴 때도 정말 많았던, 그러니까 돈 놓고 돈 먹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적인 것을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데, 확률적이지가 못한 거예요. 왜? 그냥 랜덤으로 무작위적으로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시향을 예단하는, 예측하는 사람들을 두고 고장난 시계라고 하거든요. 고장난 시계는 1년에 한두 번은 맞으니까 유성치가 맞았다가 다른 사람이 맞았다가 하면서 결국은 한 번씩은 영웅이 될 수 있겠지만 또 한 번씩은 또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예측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건데요. 근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피터 린치라든지 오렌 버핏이라든지 존 템플턴이라든지 이런 투자의 대가들이 어떻게 정말 대가가 됐냐고 보면 단순합니다. 그건 비슷비슷해요. 예, 기업을 분석하는 툴이나 약간씩 미세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지만 비슷비슷한데요. 그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고 지금 존경받는 이유는 남들하고 다르게 투자했다는 겁니다. 예, 공포에 사고 탐욕에 팔았다는 거죠. 진짜 그렇습니다. 오렌 버핏도 그렇고 피터 린치도 그렇고요. 처음에는 실패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금융위기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오일 쇼크라든지 이런 매머드급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은 역발상적으로 투자를 했고 그 공포를 샀다는 거죠. 제가 일임을 지금 한 1년 9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요. 4번 연속 계속해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해 왔던 이유도 남들이 팔 때 샀고 남들이 살 때 팔았다는 거죠. 예, 항상 그렇더라고요. 지금 제가 딱 보니까 한 1년 9개월 동안 시장이 한 4번 정도 급락을 했더라고요. 예, 한 10% 가까이 급락했던 적이 한 4번 정도 되는데요. 예, 그 시기 때마다 보면은 고점에서 잡았던 분들보다는 역시 저점에서 급락할 때 용기 있게 매수했던 분들이 수익률이 거의 많게는 50% 이상 더 많습니다. 예, 그게 왜일까요? 예, 같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같은 기업의 가치라고 하더라도 어떨 때 2만 원에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5,000원에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0원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앞에도 제가 그 프로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확신을 갖고 투자해서는 안 돼요. 그만큼 신중하게 기업을 골라야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시장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기업들을 골라보세요. 그러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시장이 요 며칠 급락합니다. 그죠? 아마 7월 5일 그리스 국민투표 때까지는 변동성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 뺐다가 바로 회복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관리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고 힘이 강한 기업들이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요번 그리스 국민 사태가 끝나고 나면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쪽에 포커스를 딱 맞춰가지고 이번 위기를 내가 현금 좀 쥐고 있다가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죠? 딱 3가지입니다. 트렌드를 볼 수 있는 직관력이 필요하고요. 좋은 기업을 선택을 했다면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공포스러울 때 들어갈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익을 온건히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마인드 컨트롤. 뭐 2배, 3배, 5배 가는 종목을 사면 뭐합니까? 그죠? 그거 가지고 5%, 10% 단타하고 있으니 어떻게 전체 계좌가 수익이 나겠어요? 절대로 초단타로 투기적인 매매로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여윳돈이 아니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죠? 여윳돈이 아니고 매달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천재가 아니고서는 신이 아니고서는 매달 수익을 내겠어요? 손실이 2%, 3% 날 때도 있어요. 저도 전체 운영기간에서 보면 5% 이상 잘 안 빠졌지만 마이너스 2%, 3% 정도 손실 날 때는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해요. 그렇지만 6개월, 1년을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식으로 계단식으로 수익을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17년 이상을 한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단기간 내에 내가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몇십 프로, 몇백 프로 내겠다? 예,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마인드로 투자하면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계속해서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는 투자 전략가를 통해서나 여러 번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리스의 이 악재가 노출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지난번 2011년도 때도 한번 위기가 찾아왔었죠. 네, 그때도 그렉시트 이야기가 나오면서 막 국채금리가 막 폭등을 했고요. 유럽 증시가 급락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민간은행의 부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민간은행에다 빌렸던 돈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스가. 근데 그동안은 계속해서 그런 민간 부채를 공공부채화했고 지금 한 72% 정도가 그죠? 아시다시피 IMF를 비롯한 네, 그런 쪽에 자금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출이 되어 있는 악재라 보고 있어요. 그리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리스가 디폴트로 가고 그렉시트로 가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 차악의 상황으로 간다면 어느 정도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방향보다는 해결될 가능성도 지금 농후하기 때문에 지금 포지션 하에서 극단적인 포지션을 만들면 안 된다. 예를 들면 현금 100%. 네, 그런 것보다는 적정하게 현금을 예전부터 말씀드리지만 20-30% 정도 지우고 계시면서 이번 흔들림을 잘 활용해라. 네, 확률적으로는 역시 잘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대신 그리스 국민투표의 결과가 중요한데요. 그 결과 이후에 저는 안정이 되는 방향으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현금을 일부 지고 대응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때하고 좀 다른 점은 공공부채가 됐다는 거고요. 지금 돈이 계속 그리스 은행 쪽에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이런 남유럽 쪽으로 확산되는 기미는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좀 오르고는 있지만 저 정도 수준이면 예전 2-3년 전에 그런 흐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이런 사태가 일어났던 이유는 치프라스 총리의 정치적인 승부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협상안을 받아들여도 물러나야 되는 분위기고요. 그죠? 자기들이 절대로 우리는 구제금융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협상안을 받아들이면, 그죠? 기축으로 하라는 그 협상안을 받아들이면 정권을 내놔야 될 분위기고, 그죠? 근데 또 협상안을 또 안 받아들이자니 어떻습니까? 이게 사태가 또 심각해질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국민 투표를 통해서, 그죠? 면죄부를 좀 가지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혹시나 협상안에 반대하는 표가 더 많이 나왔을 때는 정권을 또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현재 여론 조사를 해보면 일단은 네, 협상을 받아들이는 자는 쪽이 절반 정도, 48% 정도. 여론 조사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좀 보수적으로 본다면 48% 정도가 받아들이자. 그리고 한 33% 정도가 받아들이지 말자의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렉시트는요, 극명합니다. 그렉시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0% 가까이가 우리는 그렉시트에서는 안 된다. 유로존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된다고 네,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나가자는 쪽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국민들도 이번 사태가 그리스가 여기서 디폴트로 가고 그렉시트로 갔을 때 자체 이제 통화를 발행하고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유로존에서 빠져나와서 자기들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제 판단에서는 아마도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스 통화의 가치가 폭락할 것이고요. 인플레가 극심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보다 더 힘든 구간으로 상당한 기간을 고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가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협상안을 수용하는 거. 예, 그리스의 국민투표 시나리오는 협상안을 수용하는 쪽이 일단은 저는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조기 총선, 기존의 정권들이 물러나고요. 정부가 물러나고 조기 총선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 되는데 그 시간까지가 상당히 변동성이 심하겠죠.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IMF나 ECB에서 그리스의 디폴트를 좀 유보해 줄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예, 유보를 해주면서 그저 궁극적으로는 구제금융 협상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긴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협상을 이제 부결 시에는 이게 좀 사태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예, 치프라스 총리 체제가 유지된다는 거거든요. 예, 유지된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렉시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지거든요.
네, 구제 금융화를 거부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 증시가 상당 기간 제가 볼 때는 휘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선례를 만든 거죠. 그리스가 나갈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면 지금 영국 쪽이나 이야기 나누는 쪽이 포르투갈 쪽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여기서 이탈할 수도 있는 부분이구나 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유로존의 안정에 균열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금융시장에 어느 정도의 여진이 계속 남아 있을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률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지만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대응할 때는 현금을 한 20-30% 정도만 유지하면서 대응하면은 별 탈이 없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수가 최근처럼 급락할 때 강하게 버티는 그런 주도주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예, 지수가 급락할 때 찾아내기가 제일 편합니다. 제 경험상. 예, 저도 항상 그러거든요. 다 같이 오를 때는요, 어느 종목이 주도주인지 찾아내기가 힘들고요. 너무 거품이 끼어있기 때문에 추익 매수가 힘들어요. 하지만 급락 이후에 급락장에서는요, 주도주들이 먼저 올라서고 먼저 박스권을 돌파하고 갑니다. 찾아내기가 상당히 쉽다는 거예요. 눈에 번쩍번쩍 띕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찾아내면은 오히려 이 길을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스 디폴트가 발생됐을 때는 우리나라 뭐 좋을 리가 없죠. 유로화가 약세로 가니까 원화가 또 강세로 가니까 수출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요. 글로벌 경기가 또 부진해. 유럽 경기가 부진해지니까 글로벌 경기가 부진해지고 그러면 수출이 또 둔화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오늘 보니까 이제 IMF 돈을 안 갚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IMF 같은 경우는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체납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네, 디폴트를 유보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투표 결과를 보고 나서 제가 볼 때는 ECB하고 또 그 트로이카가 모여가지고 판단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디폴트 발생 시에는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우리 정치에도 끼칠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당연히 디폴트 없이 가는 것이 제일 좋겠죠. 자, 역발상적으로 저는 그리스 위기가 올해의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이 9월이나 12월 중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장세는 크게 오를 장은 아니라고 제가 한 달, 두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네. 하지만 두 번의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 문제가 악화될 때. 그리고 금리 인상 한다 하면서 결국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그죠? 그 전까지가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하고 트렌드에 맞는 그런 기업들을 골라내서 투자를 해 나가면 됩니다. 디폴트 시에는 단기 충격은 불가피한데요. 그레시트로만 가지 않는다면 저는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 봐요. 그레시트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사태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확률적으로는 지금은 좀 떨어진다. 현실화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협상안 수용 시에는 주식시장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시장도 빼놨던 부분을 바로 만회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걸로 보이고요. 그리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서 이번 기회를 역발상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데요. 불안감의 정점, 그죠? 그 피크는 7월 5일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월 5일 날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가 협상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결정지어지면 그리스 문제는 당분간은 해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또 공격적으로 우리가 주식 비중을 높여야 되니까요. 그 사항을 보면서 한 일주일 남았는데 그 전까지는 약간 현금 쥐고 매매하시고요. 운용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일주일 후에 결과를 보고요. 주식 비중을 높일 것인지 낮출 것인지를 판단하시면 되겠는데 현 시점에서는 일단 저는 그레시트 가능성보다는 디폴트 가능성은 약간 남아있다고 보지만 전체적으로는 7월에서 7월 중순까지는 기회의 흐름이 될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이번 위기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올해 이런 여러 가지 위기들, 그리스 문제나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 위기를 활용해서 현금 비중을 적절하게 확대해 나가시는 전략, 적절한 때에 현금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 지금 가지고 계시다면 참 좋으시겠잖아요. 그런 훈련들을 올해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많이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일 또 이 시간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